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장류와 조미식품을 생산하는 매일식품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제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4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간장을 이용한 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금 횡령의 갑질 문제 등 군산 장애인 콜택시를 둘러싼 잡음이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직영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용자들은 민간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총장 선거 방식을 놓고 학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은 선거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교수 노조는 총장 후보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장류와 조미식품을 생산하는 매일식품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제조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4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간장을 이용한 식품 원료를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70여 년 동안 간장과 고추장 등 장류를 전문적으로 제조해온 매일식품. 매일식품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새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지난 2018년 투자 협약을 맺고 2만 6천여 평에 400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이곳에서 4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해 간장을 이용한 조미, 향미 분말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200여 개 식품 기업에 납품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한 20여 개국 정도에 한 1,000만 불 정도 수출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해서 한 50개국, 한 5천만 불 정도까지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편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원 직원들이 개별 담당 기업과 매칭해 민원과 건의사항을 받는 입주기업 돌봄 담당제와 규제혁신 한라인 운영, 소통혁신 간담회 정례화 등을 추진합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방향들과 기업들에서 요구사항들은 약간씩은 좀 다 입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로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고 협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익산시는 매일식품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식품 기업들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새로 열게 되는 익산시대에서는 세계 무대를 향해서 가는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되실 걸로 확신합니다. 익산 공장 준공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매일식품. 입주 기업들의 사업 성과가 두드러진다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토지 용도 변경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만금 개방청이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새만금청으로부터 입주 승인과 건축 허가를 받으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부지는 창고 등 물류시설 지원 용지로 사용돼 왔지만 지원 용지로 바뀌면서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이 군산 디오션시티에 학교를 신설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군산 디오션시티와 전주 에코시티, 완주 삼봉지구에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교육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기반으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의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항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지난 2011년 3.1km의 방파제 축조를 시작으로 외곽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5만 톤급 2개 선석의 건설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항 운영을 위한 무역항 지정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이 문을 열어도 당분간 휴업 상태에 놓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 이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손실보상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연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2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금 횡령의 갑질 문제 등 군산 장애인 콜택시를 둘러싼 잡음이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용자들은 민간에 맡기지 말고 시가 직접 운영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이번에도 위탁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직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한 대로 시작한 군산 장애인 콜택시. 15년 만에 26대로 늘고 이용자도 1000명에 이릅니다. 군산시가 한 해 13억 원을 지원하며 3년마다 위탁자를 선정해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합니다. 5년 전 한 운영자가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공금까지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당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운영자가 물러나자 이용자들은 민간 위탁 대신 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가 직영 대신 민간에 운영을 맡겼지만 최근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또다시 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맡아온 한 장애인협회가 후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군산시에 환수된 영향으로 최근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부터 운영을 맡게 될 새 수탁업체 회장을 비유행위 문제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장애 등급으로 편취하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중증장애인 혜택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직권남용. 운영기관 선정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새 운영기관은 선정됐지만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신용 익산시 의원이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시기에 무자격자 채용과 임금 지급, 개인 차량 유류비 사용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돼 환수 조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 차례의 지도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부정 사용액은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로 있던 기관은 지난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바우처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문제가 법적 판가름을 받게 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은 어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세금으로 미군의 제2활주로를 만들어주고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게 뻔한데 정부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락의벌이 파괴될 수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내 학교 가운데 사설을 배치한 곳은 10곳 중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초중고 648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20.2%에 불과한 131곳에 그쳤습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서관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농수산물이 미국에서 3억여 원 어치가 판매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미국 LA 한인축제와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6개 지역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와 조기, 조미김, 꽃게장 등 군산 대표 특산물을 선보여 총 3억 3천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판매액보다 9천만 원 더 많은 수치입니다. 시는 상품 판매 외에도 현지 바이어들과 만나 미주 시장 개척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문화도시 조성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29일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원로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하는 세대통합형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익산예총과 예비문화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원광대 총장 선거 방식을 놓고 학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은 선거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교수노조는 총장 후보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원광대 캠퍼스 곳곳에 총장 선거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을 선택하는데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총장 선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뒷선제가 아니잖아요. 평가위원회를 둘러싼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광대 총장 선거는 6명의 후보자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을 평가할 원광학원 총장후보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모두 15명, 교단 추천위원 2명을 비롯해 법인 3명, 직원 3명, 그리고 교수협의회 7명입니다. 원광대는 400명이 참여한 교수협의회와 260명이 참여한 교수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교수협의회만 평가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교수노조는 지난해 단체 협약을 통해 총장 선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는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은 지키라고 한 거지 그냥 문건으로 만들어갖고 보관하라고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도 그렇고 학교 당국도 그렇고 문서로 약속을 한 건데 더군다나 말도 아니고 좀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광대는 총장 선출 규정을 바꾸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원광학원 총장후보 평가위원회를 통해 총장 선출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의견은 충분히 수렴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잖아요.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도 하고 구성원 평가 의견을 이사회에 내면 오는 11월이면 이사회 결정을 통해 새로운 총장을 뽑게 될 원광대.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총장 선출이라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8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목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소치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 629명, 해외 유입 252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2명 줄어든 363명으로 51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6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44명을 비롯해 익산 174명, 군산 16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0.7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계량 백신 접종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추가 접종은 1, 2차 기초접종 완료자는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계량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고령층을 위한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도내 어업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어업종사 인구는 4,900여 명으로 5년 새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업종사 가구 수도 같은 기간 2,800여 가구에서 2,300여 가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와 귀금속 등 익산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명장을 찾습니다. 익산시는 섬유와 귀금속, 석공예, 임의용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음 달 14일까지 명장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익산시에 7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5세 이상의 종사자 가운데 15년 이상 동일 분야 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한 숙련 기술자입니다.
명장은 서류와 현장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선정되며 연구 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등산객들이 몰리는 10월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484건이며 이 중 10월에 208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악산과 대둔산이 있는 완주군이 19.2%로 가장 많았고 진안군과 무주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가을 산행에서 사고가 빈번한 만큼 무리한 산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교육청은 30일과 다음 달 14일, 21일에 전주대와 원광보건대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과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주대는 경찰학과와 영화방송학과 등에서, 원광보건대는 글로벌 항공서비스과와 물리치료과 등에서 체험 교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억대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와 군산에서 20차례에 걸쳐 전화 금융 사기로 6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금 수거책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갚으면 서민생활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아파트 우편함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오는 1일부터 3일까지 금마 서동공원에서 열립니다. 개막날에는 무왕제례부터 어린이 서동선화 선발대회 등이 열리며 축제 기간 동안 백제유등 전시와 수상실경 공연, 백제무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 축제는 관광객들이 낮부터 밤까지 머물 수 있도록 축제 운영 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하고 야간 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에 김선자 현 센터장이 재임용됐습니다. 센터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8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센터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까지입니다. 현임 센터장이 재임용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농산물 관리제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센터는 농축산부가 주최한 제8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유통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GAP 경진대회는 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군산은 곡류와 과체류 등 농산물 전반에 걸쳐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 마한박물관이 수변도시 익산의 역사를 펼치는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동여 지도와 금마지 등 역사 자료를 통해 익산에 흐르는 강의 모습과 하천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성당포구 별신제와 웅포 용왕제 등 물과 관련된 지역 풍속도 영상 자료로 마련됐습니다. 박물관은 이번 특별전과 연계해 솥대 만들기 체험 키트를 서동 축제 기간 동안 증정합니다. 익산의 한 노인복지센터장이 쓴 수기가 노인 일자리 전국 복무정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남국민이 보은 녹지복지센터장은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기는 볼품없는 풀밭을 꽃밭으로 만드는 꽃먹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심적 건강을 회복했다는 내용으로 노인 일자리의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 여성농민 한마당이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현웅 전북도 연합이 주관하고 익산시 여성농민회와 7개 시군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개회식 선언을 시작으로 여성농민상 시상식, 문화공연과 각 시군별 회원들이 단결할 수 있는 대동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북 여성농민 한마당 행사는 도내 14개 시군의 여성농민 회원들이 친목과 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매년 각 시군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군산 경로식당과 공설시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광새마을금고가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 코코밀이 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40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저소득 다자녀 가정 4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의 날씨는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10도에서 28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18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